어느 비 오는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신비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게시물에는 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발견한 날은 늦은 밤이었고 창밖에는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 제목을 클릭했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나는 항상 특별한 곳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 오래된 폐건물이나 인적 드문 숲속에서 독특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나의 취미였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오래된 산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곳은 몇십 년 전 산속 깊은 곳에 지어진 작은 산장인데 이후 이유 모를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고 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는 그 산장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심했다. 친구와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산을 올랐다. 산장은 예상보다 더 깊은 숲속에 있었고 배신연스러운 분위기가 휘감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해온 듯했다. 낡은 나무 판자와 부서진 유리창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가 산장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분위기는 무겁고 공기는 차가웠다. 우리는 각자 카메라를 들고 산장의 각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동료가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마치 하늘 아래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지하실로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냉기를 느꼈다.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희미하게 썩은 냄새가 났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저기 봐 라며 손가락으로 낡은 서랍장을 가리켰다.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앉아있는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다. 일기는 몹시 오래되어 보였고 표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 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일기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이는 그 누구도 살아서 나갈 수 없으리라.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농담이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일기의 다음 페이지들은 점점 더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 페이지는 붉은 잉크로 도망쳐 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공포감이 커지는 것을 느낀 우리는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당황한 우리는 출구를 찾아 뛰기 시작했지만 지하실의 구조가 미궁처럼 복잡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곤 했다.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는데 왜 닫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지하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산장 밖으로 나올 때쯤에는 이미 해가 뜬 상태였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이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잊을 수 없는 점은 일기를 통해 읽은 그 가상의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며 실질적으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가끔 잠을 잘 때면 여전히 그 지하실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한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야 나는 이미 한밤중을 훌쩍 넘겼음을 깨달았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 기이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도 언젠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몰라. 두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주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살다 지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은주는 마을 외곽에 있는 아담한 집을 구입해 정원을 가꾸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길 피했습니다. 은주는 마을 주민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이 말을 흐리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은주였지만 이상하게 그 폐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석했다가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듯이 폐가에 얽힌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옛날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사람들은 다들 밤에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 울음소리,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 용감했던 사람들도 결국 다들 도망갔다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는 은주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잠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하루하루 그 폐가가 그녀를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용기를 내서 폐가를 한번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주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집은 외면에서 보았을 때 오래되고 버려진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덩굴이 뒤덮여 있었죠. 은주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갑자기 등을 스치는 차가운 느낌에 놀랐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를 애써 무시한 채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내부는 의외로 정갈했습니다. 물론 먼지와 거미줄이 있었지만 가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벽난로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은주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표정이 마치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확인하며 방을 돌아다니다가 안쪽 방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안에서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면서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와중에도 은주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에 끌려 방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고 은주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사라진 가족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만 적혀 있는 줄 알았던 일기장의 마지막 몇 장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글자는 점점 흐트러지고 내용은 알아보기 어렵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족이 뭔가 끔찍한 존재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라는 글씨가 힘주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더니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은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와 폐가를 뛰쳐나온 은주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폐가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에게 폐가에 들어간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주에게 바로 그 집을 떠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은주는 계속 그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악몽에 시달렸고 폐가에서의 몽소리치는 경험은 그녀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기로 결심한 은주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다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폐가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고 주는 그 비밀이 영원히 수면 아래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폐가를 지나칠 때면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고 은주 또한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않기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로는 저택에서 수십 년 전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택에 살던 가족은 모두 사라지고 저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도시전설 연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마을의 유령 저택에 관심을 가득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친구 3명과 함께 그 저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린 모두 공포 영화를 즐겼고 호기심이 많았던 터라 두려움보다는 흥미가 컸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랜턴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흐림이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오싹하게 들렸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크고 장식적인 대문이 사정없이 삐걱거렸고 덩굴이 집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먼지가 쌓인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층별로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층 거실에서는 낡은 피아노가 눈에 띄었습니다. 황색 전구가 깜빡이며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며 뜨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오래된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녹슨 아이의 흔들의자였습니다. 갑자기 주위 온도가 뚝 떨어지고 소름이 돋았지만 연구의 목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2층을 조사하던 친구들은 벽에 붙어있는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얼굴들이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착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얼른 사진을 넘겼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어디선가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말의 조합이 아니었고 알 수 없는 언어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더 깊어지자 우리는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기 위해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위층에서 뛰는 듯했죠. 저희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문 하나가 스르륵 열려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이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정돈 되어 있었고 벽에는 붉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가. 그 순간 방 창문에서부터 경고하듯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택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오는 동안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뒤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저택을 돌아봤을 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실루엣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유령 저택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처음 마주한 공포를 기억합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더욱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저택 근처를 지날 때면 그때 느꼈던 차가움,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오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택 방문으로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그것이 진짜였는지 상상 속 이야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을에 다시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택은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